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개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5년이고 고양이는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장수하는 개와 고양이도 있는데 어떤 개는 25년 가까이 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100세를 넘는 장수를 하는 셈이죠. 인간의 수명보다 한참 짧은 반려동물들의 시간은 언제나 주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형, 누나이고 부모이고 세상이고 우주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떠난 시간 내내 채취가 남겨진 현관문을 바라보는 반려견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느끼는 시간보다 몇 배나 더 길고 애달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루가 반려동물에게는 몇 주와 같으니까요. 개와 고양이의 10여 년 가량의 소중한 시간을 사랑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반려동물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삶을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직종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진로 레시피가 권혁필 동물 심리 행동 전문가님을 모시고 동물과 교감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와 반려동물 그리고 인간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권혁필 대표님에 대해 소개드리면 우선 동물 심리 행동 전문가로 한국애견협회 훈련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반려견 교육가이십니다. 원광대학교 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 현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 계열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EBS 달라졌어요. 채널 A의 개밥 주는 남자 등 동물 관련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셔서 얼굴을 아시는 분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42가지라는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야 정말 바쁘십니다. 네, 소개가 이렇게 긴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동물 심리 행동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사람 마음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동물 심리도 이제 아시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보호자님들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님들. 네. 그 같이 반려동물과 생활하다가 이제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소변을 잘 못 가리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과도한 짖음들 그리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상태에서 그렇죠. 오는 뭐 분리불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 보호자님과 반려동물이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예전에 보호자를 주로 했었죠. 보호자를 예전에는 그렇게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일들을 오래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다시 조정하고 하신 건가요? 가정 방문을 제가 프리랜서로 한 8년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항상 누군가의 이렇게 주인이 있는 반려견들만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는 도중에도 길에서 유기동물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그런 그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키우다가 또다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생기면 지인에게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포기하는. 심지어는 또 이렇게 그 유기하는 경우도 제가 그런 경우도 간접적으로 몇 번 보면서 결국 이 반려동물과 인간의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란 걸 하는 건데 네. 이 교육은 내가 찾아가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제가 아주 관심을 쏟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 그러니까 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게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요즘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애견 산업이라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동물 관련 비즈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계속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8년 전에 비해서 네. 어떻게 애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는 건 느끼신지 네. 어떠신가요? 8년 전에 비해서.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가정 방문으로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훈련소에 있었는데 네. 2006년도부터 제가 이쪽에 반려동물 교육을 했는데 네. 1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 반려동물을 이제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10년 전이면 네. 정말 험할 때 하셨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근할 때 이렇게 다시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반려동물 유치원이 네. 있어요?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반려동물 어떤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네. 훈련을 알아보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그 혼자 남겨진 시간에 외롭지 않도록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디 해외 여행이라든가 여행을 갈 때 반려동물 돌봄이라는 펫시터 이런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아기 돌보는 네. 거랑 거의 똑같네요. 네, 그리고 산책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도그워커라는 뭐 외국에는 활성화돼 있죠. 있는데 있죠. 네네. 국내에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 그런 서비스를 예전에는 네네. 사람들이 이쪽 산업이 네.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풍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그런 인식이 네. 이제는 정말 가족이고 삶의 네. 동반자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강아지 안고 다니면 네. 그렇죠. 지하철에 들어갈 때도 네, 예. 강아지 안고 다니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상팔자다 막 이렇게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네. 욕하시는 분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네.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인식이 말도 조심하죠. 네, 개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동물 심리 행동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동물 행동을 교정하는 직업의 명칭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동물 조련사도 있고 뭐 반려동물 관리사도 있고 또 뭐 어디 보니까 뭐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도 있고 좀 전에 뭐 그 반려동물 교감사 뭐 이런 직업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는 조금 있죠. 세부적으로 조금씩 하는 업무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네. 그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펫시터들도 어떻게 네. 보면 교육과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는 없죠. 근데 다양한 이런 직업적인 명칭들이 있는 거는 네네. 반려동물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 민간 자격증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 산업군이 이제 성장하면서 다양한 직종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이제 생겨나면서 민간에서 반려동물 관리사 그리고 뭐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네. 동물 교감사,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뭐 이런 다양한 그 직업적으로 이런 명칭이 생겨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서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그 이름들이 생겨났죠.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하는 일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동물들을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게 네. 주요한 것. 예전에는 그 훈련사라는 네. 단어가 보편적으로 반려동물 뭐 개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훈련사라 그랬죠. 네, 지금도 훈련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훈련사들은
이제 전문적인 특수 목적의 개들을 훈련시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용견. 그렇죠. 뭐 군견, 경찰견, 안내견, 마약 뭐 탐지견. 경비견, 그렇죠. 음. 뭐 탐지견 이런 특수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들을 훈련시킬 때는 훈련사들이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일반 우리 반려인들이 우리 반려견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훈련이란 단어를 안 쓰고 교육이란 단어를 쓰죠. 예, 우리 사람도 논산 훈련소라 그러지 논산 교육소라고 안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그렇죠.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인간이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또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받는 교육을 가정 교육이라고 하지 가정 훈련이라고 안 하듯이 네. 반려견도 우리 일반 반려인들이 같이 이렇게 그 동반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교육이다. 네. 그리고 뭐 어떤 특수 목적을 지닌 그런 개들을 양성할 때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런 개를 양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훈련사라고 하고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일반 보호자님들과 반려견의 어떤 소통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요즘은 뭐 반려견 교육가, 뭐 반려견 교육 전문가, 뭐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구분이. 그러네. 네. 저희가 이제 진로 레시피를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동물 관련해서 이제 처음 모시게 된 게 이제 저희 네.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와. 저희가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끝까지 이게 대표님께서 이제 전공하셨던 것 중에 이제 동물 매개 심리 치료학과라는 아. 겁니다. 네. 이제 그냥 심리학과, 심리 치료학과 뭐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근데 동물 매개인데요. 어떤 네. 걸 배우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제 동물을 매개로 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뭐 혜택이 많잖아요. 뭐 네. 주로 이제 정서적인 위안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동물과 함께 그 신체 접촉을 하면서 다양하게 뭐 이렇게 네네네네네. 우울증을 그렇죠. 치료한다거나. 네. 네.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신체적인 뭐 네네네. 그런 효과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동물을 매개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면서 네네. 우울증도 감소하고 그리고 신체 능력도 증진되고 그리고 뭐 이게 대인 관계도 개선되는 네. 등 아 동물을 네. 매개로 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 매개 프로그램들이 뭐 병원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노인복지관 그리고 아동 발달 센터 이런 데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이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일에 오래 종사했지만 그 동물을 매개로 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봉사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어떤 걸 하셨는지. 예전에 이제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그 동물 매개 그 치료견이라고 하거든요. 치료 네. 도우미견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개들을. 네. 그래서 이런 개들을 이제 활동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아요. 적당한지 아닌지.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교육 프로그램 동물들은. 네. 그런 돌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으면 안 되고 사회성이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병원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대상자들 그 프로그램 대상자분들도 강아지들을 만지다가 이렇게 뭐 꼬리를 갑자기 당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반려동물이 공격성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 반려견을 데리고 예전에 한참 됐어요. 한 6, 7년 전에 네. 한번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때 그때 이제 상당히 보람을 느꼈죠. 어떤 보수를 받고 한 건 아닌데 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 봐요. 그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 그 아이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그 보호자분들도 같이 들어왔었고 그 아이들이 우리 그 반려견과 함께 그런 그 같이 만지고 네네. 그런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호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반려견과 그냥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기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동물 매개 활동에 상당히 그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네네. 그 뒤로는 제가 오랫동안 동물 매개 이런 봉사 활동 잘 못 다니고 있다가 최근에 네. 제가 대학원에 이제 그 동물 매개
심리치료학과에 이제 다니고 있으면서 다시 어. 열심히 그 동물 매개 쪽도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음. 그 솔로 남성이 네. 강아지를 들고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하면 완전 귀여운 완전 완전 귀여운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산책을 하면 네. 훨씬 많은 여성이 말을 건다. 말을 걸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것도 매개네요. 매개 비즈니스. 동물 매개 뭐라고 해야 되나? 동물에게 솔로 치료. 그렇지 솔로 치료가 되는. 네. 네,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네, 반려견을 데리고 그 산책을 나가면 네, 그 많이 대부분 이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그 대학 동기 중에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한 아,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군요. 예, 정말로요. 예. 아, 그래서 그렇게 결혼에 네. 골인한 제 지인도 있습니다. 네. 네. 야. 사실 제가 지금 오면서 청포도 주스를 샀는데 살 네.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 가게 앞에 강아지가 저를 너무 아. 너무 쳐다보고 너무 귀엽게 저한테 꼬리를 흔들어서 들어가서 어, 5,500원짜리 청포도 주스를 어. 사서 나왔습니다. 그 동물 매개 마케팅 학과를 졸업하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네. 대표님이 이렇게 이런 진로를 음. 그래서 그렇게 기여를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사실 하프대 전공은 다른 완전 네. 다른 뭐 섬유 네. 관련한 전공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길을 가시게 됐는지 이제 네. 조금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첫 그 전공은 체육이었어요. 그 체육을 이제 전공하고 이제 그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하굣길에 저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다녔는데 네. 인천에서 이제 부천으로 타고 다녔는데 이제 그때 좀 그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 퇴근 러시아워에. 그때 젊은 여성분이 그 안내견을 데리고 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문 그러니까. 쪽에서 안내견하고 이렇게 문 쪽 옆에 그 기둥 있는 쪽에 서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강아지가 안내견이 불안해할까봐 뭐 괜찮아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에는 그 이런 반려동물과의 이런 교감과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로 어렸을 때 개를 키워보긴 했지만 네, 네. 저런 게 정말 교감일까?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려동물 개를 교육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어떤 직업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개를 교육하는 그 훈련사라는 직업에 네.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훈련사라는 직업이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네, 네. 살아가야 되니까 네, 네. 경찰 쪽에도 네. 경찰견을 이렇게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처음에 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견 훈련소에서 훈련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었는데 네. 그래서 경찰? 이제 그래서 뭐 사회에서 다시 이렇게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편입을 했어요. 네. 네, 편입을 해서 이제 전혀 다른 또 전공으로 가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전공이 뭐 체육을 하다가 이제 공대로 편입을 하게 됐었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방문 훈련으로 이렇게 학비를 벌었죠. 방문 훈련 같은 걸 계속 하면서 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이 그렇게 다양하게 됐죠. 네. 안정된 직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꽤 네. 많은 걸로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취업이 좀 원활한지 또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쪽 반려동물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성장 폭도 크고요. 네. 그런데 이쪽 산업에서 그 4대 보험 우리가 4대 보험이 적용되면서 너무 디테일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병원 같은 데서는 4대 보험이 이렇게 적용되면서 네.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서비스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은 뭐 반려동물 뭐 카페라든가 반려동물 유치원 그 대부분은 뭐 기업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보험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개인 그렇게 사업 많지는 않다. 쪽으로 네. 해야 되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뛰거나 그런 네. 쪽이 많은 거군요. 그래서 저도 네. 현재 뭐 이런 여성 발전센터 등에서 반려동물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이분들도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이걸 수료하고 나서 음.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일자리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에 그 정부에서는 막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이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도를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또 궁금한 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때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여자분이 안내견을 통해서 이제 꿈을 상상하시게 된 게 그게 시작점은 아니신 거죠. 청소년 때는 동물을 사랑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 슈퍼를 했었는데 예. 그 저희 집 슈퍼 뒤에 이제 창고에 아. 그 길고양이가 네네. 이렇게 아,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따뜻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뭐 그렇게 뭐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그런 네. 산업도 없었고 직업도 네. 많이 없긴 네. 했었으니까요. 네. 많이 그리고 이제 없죠. 자라면서 뭐 아버님이 이제 강아지 같은 걸 이렇게 데리고 와서 좀 키워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도 잘 제가 키우셨어요? 키우다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제 친구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사고 싶어 해가지고 키우고 싶어 해서 네, 입양 보내셨군요. 입양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그 어렸을 때는 이쪽 분야에서 나중에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할지도 몰랐고 예.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교육 다니시다 보면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시죠. 네, 어떠시? 만나고요. 그 주로 많이 만나는 게 이제 반려동물의 보호자분들이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요. 좀 어리지 않아요? 나이대는 좀 그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고요.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많죠. 그리고 뭐 네. 그 가족 단위로 키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주로 이제 그 보호자분들의 자녀들. 네.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있는 그런 가정에도 많이 가죠.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지금 직업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업을 처음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젊은 나이부터 서서히 해서 이제 캐리어를 쌓는 네. 게 이제 되는데 네.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그럼요. 분야가 그 이쪽 반려동물 산업의 그 다양한 직군이 있잖아요. 뭐 수의사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사료 업체나 뭐 이런 데서 뭐 사료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책 관련된 뭐 동물 관련된 동물 복지, 뭐 동물 관련된 이런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이제 뭐 정부 기관에서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반려동물 그 수업을 한 10주 정도 했었는데 네네. 그분들은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그 네. 동네에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유기견? 강아지들 아니, 유기견보다 이제 주인이 주인은 있는 어디 그런 분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아. 대신 이제 돌봐주는 네, 네. 그런 펫시터 그리고 뭐 대신 산책시켜주는 음.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뭔가 하고 할 수 있다. 내가 네.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네. 있다라는 그런 거에서 상당히 의욕이 있으시더라고요. 만족감도 느끼시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려동물 이렇게 뭐 교육을 하시거나 네. 이렇게 뭐 펫시터를 하거나 할 때 어떤 그런 좀 힘이 좀 필요하다거나 네. 혹은 좀 이렇게
동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뭐 교감 능력이 좀 있어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그 적성이나 재능 이런 네네. 것들이 필요한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딱 필요한 것 같은 뭐 끈기라든지 이게랄까, 뭐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게 감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 예. 언어 자체가 통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물리적으로 네. 반려동물을 이렇게 동물을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반려동물을 다룰 줄 아는, 교육할 줄 아는 그런 좀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네. 타고나는 건 아니고요. 타고나는 건 아니고 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네. 정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동물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 되게 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좀 동물 네. 좋아하시는 분은 좀 타고나는 것 같아서 그 몸에서 저는 약간 풍기는 풍기는 것도 있고 따뜻함? 따뜻한 동물이 알아보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라든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라든지. 제가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예전에 많이 다니다 보면 네네.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선생님을 알아보시나 봐요. 원래 다른 네. 사람들 오면 이렇게 안 하는데 택배나 뭐 이렇게 친구들 그렇죠, 오면 그렇죠. 근데 선생님 오니까 얌전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몸에 그런 행동이 배어 있어서 그래요. 몸짓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은 그 시각적인 이런 요소에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냄새나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반응을 후각적인 요소에도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늘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몸짓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은 동물들이 날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그 제스처나 네. 동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몸짓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동작들이 아마 그 동물들이 보고 반성하게 됐네. 무슨 움직임이 뭔지를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렇죠. 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TV를 보다가도 반려동물 한번 쳐다보면 아마 얼굴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거의 뭐 하루에 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뭐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죠. 재밌습니다. 동물에 관련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관찰받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하시면서 좀 네. 직업으로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직업으로 힘든 점은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 생활을 저는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고객의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날씨에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요.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은 보호자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유지가 되려면 보호자님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다시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좀 힘이 빠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점들이었어요. 사실 아이들도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와 아이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애완동물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주인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분들의 어떤 행동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저 일을 하시면서 보람 있다, 뜻 있다 이 직업을 갖게 된 게 그런 때가 있으시면 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와, 너무 좋은 직업 그러니까요. 반려동물이 어떻게 유기동물이 생겨나는 이유도 유기동물도 처음엔 반려동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입양을 해서 키우고 버리는 것도 사람인데 근데 그 많이 버려지는 이유 중에 거의 한 4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문제 행동 때문에 그런 유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그 반려동물과 우리 보호자님과 이렇게 소통을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이 잘 돼서 이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단순히 그냥 한 마리의 동물이지만
한 가정 넓게 봤을 때는 한 가정의 행복을 제가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참 보람을 느끼고 참 이 일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람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요. 최고의 직업 아닌가요? 저 오늘은 권혁필 동물심리 행동 전문가 네.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소통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네. 저희는 이제 대화가 통하는 옆집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동물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려주시는 저 아우, 권혁필 대표님의 훌륭하십니다. 이야기는 제가 오늘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가 요즘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네. 그런 친구를 이제 둔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을 한국에서도 넘었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반려동물 산업이 크고 있다는 얘기죠.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진로의 한 분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권혁필 동물심리 행동 전문가님을 모시고 반려동물을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